원주의 따뚜 공연장. 이 공간에서 쏘기에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앞두고 무대 연출 회의가 한창입니다. 마이크가 보통 음향 부스가 이쪽에 있고 콘솔은 이쪽에 있는데 2분 동안 하다 보니까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축제. 그 타임에 최저 인원이 50명인 날이에요. 네. 이날은 가수 군조 씨도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 그 원주 댄싱 카니발이라고요. 굉장히 큰 축제에 영광스럽게 제가 폐막식에 초대가 돼가지고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무대 연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이 공간은 수많은 관객들로 차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발명품 축제. 사람들은 왜 이토록 축제에 열광하는 걸까요? 외식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꼭 밥처럼 먹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꼭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 힘, 에너지 이런 축제를 한 번씩 봄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 뭔가 그냥 무대에서 할 때보다는 더 흥분할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름 축제. 그 열정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 봅니다.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행사가 열리는 원주 따뚜 공연장. 아니요, 지금 양쪽 옆으로 또 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단식 객석이 생겨요. 해외에서 한 1,500명, 전체 한 15,000명 춤추러 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는 댄싱 카니발.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여전히 걱정도 많다는데요. 이번 축제로 걱정되는 건 지금 저희가 댄싱 카니발이 7회째를 맡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많은 해외에서 오시는데 이제 솔직한 마음은 만들어주신 분들은 매번 처음이라서 만들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작년 거, 재작년 거랑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년 그 참여하는 팀들의 성장을 느낍니다. 아마 저는 누구보다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뭐 한 150개 이상 되는 팀들이 어떤 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떤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더 중요한 건 상금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춤추는 게 즐겁고 내가 춤춤으로써 남을 즐겁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점점 쌓아가는 마인드가 높아지는 거를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국내외 수많은 댄싱 팀이 모여 한바탕 경연을 펼치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내로라 하는 춤꾼들이 실력을 뽐내지만 사실 댄싱 카니발의 주축이 되는 참가자들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라는데요. 그 댄싱 카니발을 제가 만들면서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공동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도시의 공동체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축제가 지향해야 되고 축제가 어떤 걸 담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30명 이상이 조건이잖아요. 한 팀이. 그게 이제 이 팀을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도시를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댄싱 카니발 기간에는 온 도시가 춤을 춥니다. 지역 주민들과 동아리가 주축이 된 참가팀들은 응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드는데요. 거리 퍼레이드뿐만이 아닙니다. 원주 전역이 무대가 되는 소규모 축제도 함께 열리는데요. 메인 축제인 댄싱 카니발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 축제들이 도시를 춤추게 합니다. 이제는 문화라는 것이 상품화가 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 가치로서도 이제 성장을 해가잖아요. 그런 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상승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예술도 있고 축제도 있고 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축제 안에 다양함을 좀 심어서 시민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 스스로 키워가는. 원주시 외곽의 흥엄면. 이곳에도 요즘 춤바람이 불었다는데요. 축제 참가자인 이춘식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일 많으시죠? 뭐 바쁜 건 없고요. 즐거운 거 저기 댄싱 카니발, 원주 댄싱 카니발 그 이제 운동 연습하러 가고 그렇죠 뭐 저녁엔. 그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어서 일을 마치고 댄싱 카니발 연습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벌써 2달째 이어지는 연습 시간은 일상 속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흥엄면 댄스팀인 흥업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흥업이라는 이름에도 남다른 뜻이 담겼다는데요. 업대라고 흥. 우리 흥업이요? 흥아흥자에도 업업자인데 흥겁게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업시키려고 해서 흥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이곳 흥엄면으로 이사 온 김숙 씨도 아들과 함께 댄싱 카니발에 참가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석하면서 원주에 또 이런 큰 행사가 있다, 이런 것과 또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들은 주민들을 잘 모르고 흥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몰랐던 사람들을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손 한번 잡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흥엄면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 아이와 어른, 원주민은 물론 이주민까지 댄싱 카니발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우잘 씨에게도 이번 축제는 매우 특별하다는데요.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에서 오신가요? 근데 여기 사부님은 앞동네, 같은 길에도 저희는 좀 뒷동네. 친밀감도 더해지고요. 가족 같잖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세요? 아니에요. 친한 언니예요. 예, 많이 도와줘요, 우리 언니가 나한테. 저는 우즈벡에서 오는 시집은 왔어요, 여기 한국으로. 축제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너무. 작년에도 했다고. 네, 작년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너무 축제. 뭐가 제일 좋아요? 축제 참여하면?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말을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지. 그런 거예요. 막 활력소가 된다고 늘 즐거워하고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축제는. 그런 걸 늘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끔씩 있는 게,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큰 활력이 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에는 이런 계기가 가끔씩 이렇게 주어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여보는 사람들.
각자 다른 사연으로 참가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같은 흥업 면민이라는 것. 그리고 춤을 좋아한다는 점인데요.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재밌고요. 흥겹잖아요, 우선. 예, 여럿이 이렇게 젊은 분이나 연세 많은 분이나 같이 노니까 또 춤을 이렇게 열심히 추니까 흥겹고 즐겁죠, 뭐. 쉬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놀기에 바쁜 동네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 사이도 더욱 가까워진 분위기인데요. 안 힘드세요? 즐거우니까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렇게 활력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래 하니까 활력도 생기고 재밌어요. 온다는 자체가 재밌어요. 갑자기 많은 젊은이들이 연습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흥엄면 인근 대학의 학생들인데요. 이번 공연에 이들 지역의 대학생들도 함께합니다. 제가 학교가 흥업이라서 흥업 그 주민들끼리 다 같이 한번 재밌게 참여해서 놀아보자는 의미로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추억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재미있게 남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흥엄면 주민들에게 축제는 마을 잔치와도 같은데요. 어느덧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매개가 된 댄싱 카니발. 그 옛날 마을 잔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고 즐겼듯 이들도 함께 춤추며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제의 콘텐츠를 독특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축제들이 가진 고민일 텐데요. 부천 국제 만화 축제의 콘텐츠는 바로 만화입니다. 축제장에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바로 인기 웹툰 작가 오세형 씨의 팬 사인회가 열리는 중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만화 축제는 아무래도 만화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예,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팬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제가 오세영 작가님의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인회 받으러 왔어요. 지금 코스프레 한 게 그러면은? 네네, 웹툰 신도림에서 나오는 코스프레 캐릭터로 가장 최신화에 나온 캐릭터거든요. 마치 방금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이곳에선 이렇게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마니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이런 만화 축제가 있어서 너무 재밌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와서 놀다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옷을 입고서 이렇게 직접 그 캐릭터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자기의 취미를 이제 원래 숨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숨기지 않고 이제 자기 취미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 점에서 저는 되게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엔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취미를 만화 축제를 통해서 마음껏 선보이는 이들. 부천 국제 만화 축제는 만화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축제장 부스 곳곳엔 다양한 만화 관련 상품들이 전시돼 애호가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축제장에 성인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마니아들만이 축제장을 채우고 있는데요. 만화를 보면 좋지만 이렇게 둘러보는 거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조금 볼거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지금은 많이 발전된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그 축제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만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10대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 축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대, 30대도 독자가 더 많아요. 오히려 10대보다 훨씬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축제 자체는 1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천 국제만화축제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유사한 주제로 열리는 축제가 이미 너무 많다는 점인데요. 만화를 기반으로 한 비슷비슷한 축제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서로 경쟁하며 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축제는 약 1,000개 이상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공사에서 육성 지원하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는 85개가 있습니다. 축제 공화국 대한민국. 전국에서 열리는 1000여 개의 축제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풍성한 가을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나흘 동안 모두 63만 명의 관람객이 해마다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하천 산천어 축제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돈이 되는 축제만 만들다 보니 각 축제만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이제 경제 논리 중심의 축제가 많이 양산되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시민의 참여라든가 시민의 즐거움이라는 요소보다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축제가 수단화되는 경향이 좀 강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먹거리 장터라든지 특산물 판매 등이 이제 대부분 축제에 비슷한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저기 가도 특산품 판매, 여기 가도 먹거리 장터, 이런 그 식상한 컨텐츠다 보니까는 뭐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열리는 축제가 무려 1000여 개. 축제장마다 천편일률적인 부스가 차려지고 비슷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축제 양상은 어느새 축제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식상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같은 컨텐츠, 같은 성향의 소스라고 해도 그걸 그 지역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낚시 축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그 우후죽순 생겼다가 몇 가지는 사라지고 뭐 이런 다른 지역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소스 자체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표현법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최근 겨울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낚시축제. 한 지역의 낚시축제가 성공하자 전국에서 유사한 축제가 생겨났고 몇 년 후 작은 축제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갖는 것, 모든 축제가 가진 고민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작은 축제들의 경우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중 지역 특산물을 컨텐츠로 잘 활용해서 성장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입니다. 해마다 토마토가 익어가는 8월이면 조용했던 둔내면은 토마토 천국이 되는데요. 토마토로 채워진 풀장에서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이곳에선 아이 어른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 토마토 던지는 거. 아이들하고 신나게 토마토를 즐기고 던지고 놀고 물놀이를 같이 저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같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애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축제 준비는 마을 사람들의 몫입니다.
둔내면의 농부들이 모여 축제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데요. 이들이 토마토 축제를 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칠 년 전에 토마토 가격이 많이 폭락이 됐습니다. 많이 폭락이 돼가지고 토마토를 참 산에다 갖다 버리고 도랑에 갖다 버리고 개울에 갖다 버리고 이런 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야, 이 버리는 토마토를 가지고 이거를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토마토 축제를 열어서 이걸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에 의해서 토마토 축제 한번 해보자고. 농가의 희망이었던 토마토.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으로 힘든 데도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농민들의 의기투합으로 둔내면 고랭지 토마토는 새로운 축제의 콘텐츠가 됐습니다. 축제장에선 마을 사람들이 토마토 시식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식대가 사람들로 붐빕니다. 기분 좋지요. 이렇게 토마토 많이 팔리고 우리 둔내면을 발전하게 하고 둔내면을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둔내면도 알리고. 둔내면 200여 개의 토마토 농가에서 자식같이 키운 맛있는 토마토를 직접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중인데요. 고랭지 토마토를 산지에서 직접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2개 주세요. 네. 처음으로 와봤는데 농민들이 땀 흘려서 지은 토마토가 아주 보기도 좋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긍정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에 토마토 농부들의 마음도 흐뭇한데요. 밑에 테이프들에 해놨어요. 예,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이런 토마토 축제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맛있다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축제 전문가인 유경숙 소장이 둔내 토마토 축제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시선을 끈 것이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축제 때? 아, 축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요? 안에서 먹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축제 기간이라 여기 상인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부스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훌륭하시네요. 여기 상인들이 그 집 앞에 이제 직접 나와서 축제 이런 방식으로라도 참여를 하겠다고 부스들을 다 차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방식이 굉장히 어떤 밀착되어 있는 면은 굉장히 장점인데, 예를 들면 이 도심 내에 있는 축제장 내에 있는 도심 상인들이 참여하시는 방식, 그리고 또 농가들이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 농가들이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가구 농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조화를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이거 맛 봐도 되나요? 네, 이건 시식용. 이 두 가지가 시식용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네, 시식. 드시고 몇 개 가져가세요. 아, 진짜요? 네. 인심이 엄청 좋으세요. 아이, 그 정도야 뭐. 비슷한 토마토 축제가 많은 현실에서 과연 둔내 토마토 축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역 특산물, 그중에서도 농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전문가가 투입이 돼도 이게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외적으로 둔내 지역이 토마토로 유명하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직접 와보니까 축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실 있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축제가 좀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는 게 도심 전체를 토마토라는 주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거대한 놀이터처럼 구성한 거는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시내 중심부를 하나의 놀이터처럼 꾸민 둔내 토마토 축제.
토마토 농민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이 재미있는 놀이터에서 일상을 벗어나 이곳을 찾은 이들은 더위도 잊고 특별한 체험에 푹 빠져드는데요. 축제를 한껏 즐기는 사람들. 이들에게 토마토 축제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나이 70엔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손자하고 꼭 데리고 오고 싶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즐겁다고 하고 볼거리도 많다고 하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진짜 그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처럼 저희 둔내 토마토 축제도 진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투박하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둔내 토마토 축제. 이곳에서 지역 축제에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진도군과 해남군을 잇는 진도대교. 진도대교 위에 흥겨운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명량대첩 축제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의 퍼레이드인데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즐겁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오늘 당연히 해야지라. 원래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니까 당연히 와야죠. 참석해야죠. 안 피곤하세요? 아니, 피곤한 건 물론이었지만은 당연히 경기를 갖고 해야죠. 역사가 담겨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그리고 볼거리 많은 축제로 유명한 명량대첩 축제. 우리 여기 명량축제는 진짜 더 볼 것이 많아잖아요. 바다에서도 하고 여기 앞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볼 것도 많고. 한번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이순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 또 한 번 또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고. 명량대첩 축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역사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421년 전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곳인데요. 역사 속 명량대첩을 축제로 재현한 것이 바로 명량대첩 축제. 그래서 축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는 바로 명량대첩을 재현한 해상전투입니다. 콘텐츠는 사실은 그 축제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기반이 없는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지 축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창적인 콘텐츠는 축제를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강강술래 역시 이 축제의 대표적인 콘텐츠입니다. 자, 둘, 셋, 넷.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저는 진도 태생이거든요. 그렇게 요만해서부터 저희 강강술래를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큰 문화, 그 놀이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남녀노소 없이 어머님들, 처녀들, 총각들 다 모여서 옛날에는 진짜 그거밖에는 놀이가 없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속이기 위해 행하게 했다는 강강술래. 그 강강술래가 명량대첩 축제에선 훌륭한 콘텐츠가 되었고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강강술래 경연대회까지 하는데요. 흥겨운 가락에 덩달아 흥이 난 관객들. 갑자기 무대에 올라 함께 한바탕 강강술래를 즐겨봅니다. 왜 나가신 거예요? 아니, 즐거워서 못 있어서 혼자 못 있겠길래 막 팔뚝, 나 자신도 모르게 막 팔뚝에서 막 치고 싶어. 하지만 명량대첩 축제 역시 고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예전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진도와 해남에서 같은 축제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울돌목이 군 단위 경계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해남과 진도의 경계 지역입니다. 양 지역에서 같은 테마로 같은 축제를 소규모로 나눠서 이렇게 개최해 왔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부분들 축제로 인한 갈등 또 역사의 고증을 올곧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가 개입을 했고 도가 중심이 되고 양 군이 참여해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적으로 이순신 축제를 열어왔던 해남군과 진도군. 하지만 이젠 전라남도까지 함께하는 명량대첩 축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명량대첩 축제의 강점인 역사성, 즉 히스토리와 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도의 벽파진, 이순신 장군의 무공이 서려 있는 이곳에 낯선 배들이 보이는데요. 해상 전투 재현에 사용될 배를 외선으로 꾸미는 중입니다. 그 옆엔 우리 해군의 군함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함 체험에 나선 관광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입니다. 명량대첩 축제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명량해전 때 그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던 그 적군이라고 하죠. 그 쿠로시마 수군의 후손들이십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격파당한 왜군들의 후손들이라는데요. 무려 400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에겐 역사 속 아픔일 수 있는 이곳을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나요? 그 진도의 외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군을 묻어준 그 묘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배하러 올해가 12년째 해마다 오고 계십니다. 벌써 12년째 해마다 명량대첩 축제를 찾는 일본인들. 명량해전 당시 숨져 이국 땅에 묻힌 조상을 기리기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쿠로시마 수군의 가문 이에노몬 가문です. 무라셋이 뒤로 이번 축제에 쓸 배들이 보이는데요. 깃발에 새겨진 문양이 바로 이들 가문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それはいつも感じてますけど、これが日本とその歴史を通じての日本と韓国、日本と珍道のつながりだと大事にしたいとは思っております. 역사 속 많은 이야기를 담고 휘몰아치는 울돌목.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맞아 싸웠던 이 성난 바다 위에서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명량대첩을 재현한 해상 전투는 각종 특수 효과까지 동원돼 장관을 이룹니다. 그 옛날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12척의 배로 왜군의 배 133척을 격파한 명량대첩이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재현되는데요. 이처럼 역사는 축제 속에서 매력적인 이야기로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시 한번 현실로 되살아납니다. 그 명량 영화로만 보던 걸 직접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옛날 그 배도 없이 그렇게 연약한 저기에 싸우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일단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다 알다시피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직접 보고 그 상황을 재현한 것도 구경하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힘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의 개막일. 아직 축제 시작 전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축제장 곳곳에선 참가팀들이 마지막 점검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흥엄면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요, 뭐 지금. 왜요? 좀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할까 봐요. 연습은 많이 했지만은 뭐 하나 배우면 하나씩 잊어먹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찾아봤어요, 나는?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축제. 그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려온 참가자들의 열띤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참가팀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관객들도 함께 어깨가 들썩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에 흠뻑 취한 이들. 모두의 뜨거운 열정으로 축제장은 어느덧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댄스팀은 물론 해외 유명 참가팀까지 15개 나라 1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이 도시를 춤으로 뜨겁게 달굴 텐데요. 물론 댄싱 카니발의 전문 춤꾼들만 모인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 아줌마까지 함께했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이웃들이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만큼은 최고의 주인공. 숨겨왔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봅니다. 드디어 흥업팀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날을 위해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름처럼 흥겨운 공연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흥업팀의 흥나는 공연이 끝났습니다. 특히 김숙 씨에게 있어 이번 공연의 의미는 더욱 크다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 연습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소통이 됐던 것 같아서. 관객들이 우리가 흥업이라도 나가니까 막 호응을 해주니까 없었던 기운도 막 솟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신났어요, 아주. 땀 막 흘리잖아, 이렇게. 신났어요. 준비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더 잘한 것 같아요. 준비보다. 네,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잘해가지고 흥업이 업되는 기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첫날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흥엄면 사람들에겐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공연장이 아닌 거리 곳곳에서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리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이들로 구도심이 오랜만에 북적이는데요.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대부분의 참가팀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도시는 다시 한번 춤으로 소통합니다. 되게 수준 높은 공연인데 공짜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없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저쪽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양쪽 가서 보고 이러거든요. 공연의 장르도 다양합니다. 우아한 고전 무용에서부터 신나는 힙합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오면 그냥 뻥 뚫려요. 막 되게 재밌어요. 막 대리 만족하는 느낌으로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네.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은 드세요? 있지요. 네. 왜요? 다음에 댄스 해볼까 싶어요. 댄스. 이번엔 지역의 합기도 체육관에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각종 무술을 활용한 춤사위가 멋지게 펼쳐지는데요. 네, 확실하게 시민들이 호응해주니까 확실히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신나게 공연을 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대에서 하면은 관객들이랑 소통이 조금 어려운데 가까이에서 이제 눈도 마주치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즐겁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무용수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한편 공연장에서도 참가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 앞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공연장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부슬부슬 오던 빗방울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대비에 모든 스태프들이 긴장하는데요.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은 이 축제의 총감독이신 이재원 총감독께서 직접 우산을 씌워주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한 특별 공연은 결국 천막 아래서 간신히 진행됩니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야속한 비에 이재원 감독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힘들죠. 속상하죠.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또 1년 내내 연습했던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이것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속은 상하고 가슴도 아프지만 즐겨야죠. 축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겨야 되니까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고 또 시민 모든 분들이 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정말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아티스트와 또 무대에서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도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 그렇게 축제는 계속됩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응원 속에 멋진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오직 축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열정. 그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부으며 이들의 공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 비 오는 와중에 이렇게 신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축제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너무 원주에 이런 축제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워서 지금 하다가 좀 미끄러워지고 막 이럴까봐 걱정 많이. 그래도 아이들도 잘해줬고 우리 손님들도 다 잘해줬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뭉클했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도 살짝 흘리는 선생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열정의 에너지를 불태우는 참가자들. 그 속엔 그동안의 땀과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대 위의 사람들과 무대 밖의 사람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그렇게 축제의 밤은 깊어져 갑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서일까요?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매년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진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해서 눈물 나요. 비 오니까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어요. 네. 비 오는 것도 즐거웠어요? 예. 여기 이렇게 선다는 게 어디예요, 우리 나이에. 네,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여기 선다는 게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이를 잊고 한 기분에 20대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저시절 돌아간 것 같고 너무너무 해피했습니다. 정말 여기 오길 너무 잘했어요. 도시와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축제. 우리 시민들에게 이번 축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렇게 와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힘차게 막 우리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대리만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축제란 즐거움이다. 예, 너무 즐거웠어요. 댄싱 카니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원주에 살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축제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 축제다, 이게 내가 참여하는, 내가 만드는 축제다, 이런 마인드로 점점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감동시키며 때론 생에 다시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선물을 주는 그것, 축제. 좋은 축제는 과연 어떤 축제일까요? 도시를 춤추게 하고 시민을 빛나게 하는 모두의 열정 속에서 좋은 축제의 가능성을 찾아봅니다.